직인을 들고 가버렸어. 당무를 볼 수 없게끔 개새끼가 꼬장을 피운 거야 지금 이준석이가. 이 부산에 같이 내려간 새끼들 누군지 볼까요? 개준석이랑 동행한 개준석의 측근들이다. 옥새파동 직을 던지지 않고 당대표 옥새를 가지고 부산으로 이를 못 보게끔 부산으로 들고 날른 역적 새끼들. 잠적하더니 오늘 갑자기 나타났어. 돌연잠적 이준석이 부산행 제2의 옥새파동 국힘 발칵 휴대전화 꺼놓고 당대표가 증발했다. 여의도에서 벗어나 장기전 모드로 가고 있다. 권선동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더라. 권선동이 찾아갔는데 없어졌어. 당원 게시판도 시끌. 장제원 내가 무슨 자지철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똥을 싸질러 놓고 지금 잠적을 했다니까. 당내에 이상한 세력이 있고 문고리 세력이 있다. 장순실이라면서 최순실에 비교하면서 문고리 3인방 이 지랄병을 떨었었지. 당내 분열을 유도하고서 뿅 살았다. 그리고 밖에서 지원한 새끼들이 누구야? 진중권, 권경의 변호사, 카고 민주당 씹새끼들. 한패 아닌가? 한패 아닌가? 요 새끼 30일 아침 돌연 증발했고 이날 밤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요 오늘 원래 조금 늦어가지고 방송을 할까 말까 했습니다. 요거 떴길래 그냥 빨리 해야겠다 이참에. 전날 저녁 8시께 초선 의원 5명과 술자리 갔던 도중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8시 전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미 봤을 때 페이스북 2시간 지났으니까 한 6시쯤 술 빨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전 11시에는 금일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 공지하고서 오전 10시께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당원 협의회 사무실에 들렸다가 1시간 만에 떠났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는 오후 들어 김용택, 김철근이 측근. 야, 저것도 당대표를 맡으니까 저 애새끼한테 측근이란 게 생겼어. 측근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동한 걸로 이루어졌다. 당무에 복귀할 날짜를 정해두지 않았다. 옥새파동이 뭐냐? 김무성, 우리 무성이 형이 친박계 당대표 흔들기와 이른바 진박 공천에 반발해서 대표 직인을 가지고서 부산을 내려가버린 옥새파동을 연상케 한다. 대표 직인을 들고 가버렸어. 당무를 볼 수 없게끔 개새끼가 꼬장을 피운 거야 지금 이준석이가. 이 대표 주변에는 그가 당무직을 물러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났다. 야, 이 새끼야 깨끗하게 던져버려. 왜 쥐고 내려갔어 미친놈아. 결정을 하라고. 일을 안 하고 왜 직을 안 버리고 서 있냐고. 이어 사퇴 선언문을 써두었다는 루머가 돌기로 했다. 써놨으면 발표했겠지. 근데 이 새끼는 지금 간 보고 있는 거야. 여론 돌아가는 거 보고 사퇴를 할까 말까. 사퇴론을 띄우면서 루머가 돈다.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얘기 누가 흘렸을까? 개준석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일부러 흘린 거지. 가고 머슬캣님이 초선 오적 초선 오적이다. 뒤로 살살 흘리고 있는 거지. 지금 간 보는 거야. 이걸로 무슨 국민들 한테 동정 여론이 불어올까 싶어가지고 사퇴할까 이런 얘기 살짝 흘리는 거지. 하고 중대 결심을 저울질하는 배경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패싱 논란이 거론됐다. 도대체 무엇을 패싱했는데 미친놈아. 충청 방문 일정을 일방 통보한 데다가 반대 뜻을 충분히 밝힌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임명까지 강행했다. 강행이란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 대선 후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야. 인사권은 대선 후보에겠다. 그런데 지가 왜 반대 뜻을 밝혀? 지가 무슨 인사에 대한 권한이 있냔 말이야. 안 그래요? 얘는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다.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 선대위 인선에 대해서 지가 왜 관여를 하냔 말이야. 그리고 반대 뜻을 왜 방송에 나가서 떠들어. 안 그래요? 후보가 마음대로 하고 후보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후보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런데 미디어 홍보 본부장이 왜 반대 뜻을 온 언론을 다니면서 싸지르고 다니냐고. 미친 새끼야. 안 그래요? 그리고 소통 없이 충청 일정 일방 통보. 아니 지가 왜 충청을 꼭 따라가야 되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일일이 개준석이한테 보고를 해야 돼? 아 지금 충청 갈 건데 대표님 꼭 필요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일방 통보 저걸 왜 상의를 해야 돼? 선대위가 가면 지가 가고 안 가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지가 일방 통보라면서 기분 나빠지? 선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다만 본인이 항구 중이어서 정확한 잠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황을 더 지켜보려 한다.
접촉도 여의치 않았다. 권성동 사무총장 이날 오후 노원병 당원협의회 사무실 찾았지만 30분 만에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뵙고 왜 이런지 이유를 듣고 오라고 지시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요게 다야. 한승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골! 개준석이 날려낸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대표님에게 정리할 생각을 드리고 내일이라도 기회가 되면 만나볼 의향이 있다. 그리고 이 새끼가 똥을 싸질러 놓고 왔지. 지금 분란의 요지는 왜 나 빼냐는 것. 이런 영역 싸움을 후보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빼든 말든 그 후보가 결정할 이야기야. 그거를 왜 공개적으로 하냔 말이지. 미친놈이. 허리케인님이 젊은 꼰대. 그러니까요. 어린 꼰대. 꼰대 중에서도 상한 꼰대다. 지가 끼고 싶으면 열심히 잘 보좌에서 일을 했으면 알아서 못 쳤을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하는 짓이 거지 같고 사사건건 아사발이 거니까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는 거 아니야? 자기를 뽑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분탕질을 치는 거다. 개준석이는. 내가 무슨 문고리 3인방이고 차지철이라는 건가? 이것도 분란 조성이고 갈등 조성하는 거지. 프레임을 짜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권경애, 진중권이 카고 민주당 새끼들과 다 같이 쿵짝해서 지금 윤석열 주변에 똥파리 하이는 때가 있다. 윤석열은 정치 안 해봐서 정치력이 모자라. 윤석열 좆도 몰라. 저런 똥파리 하이나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야. 쟤들 때문에 김종인 할배가 못 오는 거야. 아니 김종인 할배 오고 못 오는 게 뭐가 중요한데 윤석열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왜 윤석열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아? 윤석열의 결정은 우리 당원들의 결정이다. 그러라고 우리가 윤석열 뽑아놓은 거잖아. 그런데 우리 당원들의 결정, 윤석열의 판단을 무시한 거잖아. 안 그래요? 하면서 윤석열이 인사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윤석열이 기용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문고리 3인방이라서 비하하고 미친 새끼다 하면서 내가 무슨 문고리 3인방 차지철이란가. 한승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보내시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서 열심히 방송할게요. 하고 재민 누님이 홍준표 당대표 사퇴 말린다고 함. 선대위만 사퇴하라고 했담. 그런 뒷얘기가 들리고 있군요. 하고 한승수 님께서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틀린 말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제가 또 판단하고 여러분과 주거니 받거니 요렇게 하면서 저도 발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발전하는 거 아닐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님 감사합니다. 힘내서 열심히 방송 만들게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안 치는데 어떤 역할도 안 했다. 그러니까 얘기가 뭐셨어? 밖에 나가서 계속 흘렸던 얘기가 장제원 의원이 김병준 상임 선대위를 안 치고 김종인 할배를 못 오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 장제원 의원이 문고리 3인방이다. 이 프레임을 짜서 진중권, 권경애 그리고 민주당 새끼들 김종인과 함께 온 언론을 다니면서 광광 짖으면서 당내 분열을 야기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관심 없고 일이 바빠서 자세히 보지 못했던 분들이 저 진짠가? 젊은 당대표가 오죽하면 저렇게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마음에서 야 이거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직이 없잖아. 장제원 의원은 일단 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이 바보야? 옆에서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서 장제원 의원 결정한 대로 막 따라가시는 그런 분인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랬던 건가? 그때부터 장제원 의원이 옆에 붙어서 윤석열 지금 후보를 막 조종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는 결국에 야기 분호 좋다님 오셨네요. 응디 뿅뿅 더럽다. 요런 발언들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용 제한 잠시 드렸어요. 요런 발언들 하지 마십시오. 자, 조선 의원들 이날 3시 총회 의총을 열어 진통을 거듭 중인 선대위 구성이나 이 대표 잠적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거 징계해도 되는 내용이다. 징계해도 되는 내용이다. 윤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초선 설준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 대표 패싱 논란과 관련 실무진선에서 오해가 있었다. 이건 오해를 만든 거지. 얘기 다 했고 이수진 의원도 안 치기 전에 이미 양해까지 구했다잖아. 알았다 해놓고 왜 방송 가서 반대했다고 개지랄 떨어. 안 그래요? 하고 지가 전화해서 알아봐야지. 우리 유튜버들도 윤석열 후보 전체 일정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저 새끼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이준석 의원직을 맡고 당대표를 맡으면 밑에 비서실장들이 생기잖아. 그냥 막말로 씨다들이 있습니다. 손발이 대줄. 그럼 얘네들끼리 충분히 조율하고 알아봤을 거 아니야. 자신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전화는 아무나 하나? 윤석열이나 높은 급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급 되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신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배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기가 막힌다. 아까 젊은 꼰대라고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 꼰대 이상이다 이 새끼는. 무슨 애새끼가 이렇게 대바라져가지고 이상한 가오 잡는 것부터 배웠나? 안 그래요? 황당하다. 본인 인증을 거쳐 입당 가능한 당원 실명 게시판에는 하루에만 1000건이 넘는 글이 올랐다. 대부분 이 대표에 대한 비판 글이었다. 아우 집 나간 누나 안녕하세요. 아 이제 가게 끝나셨나봐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나. 요즘 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마치 방역이 풀린 것처럼 풀할 발광을 떨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다. 자 여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교체 실패하면 이 대표의 책임. 당 대표에서 탄핵해야 된다. 당연하지. 하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 이준석이 지지자들이 모인 에펜코리아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 사퇴하면 탈당할 것, 탈당해라. 지금 이준석을 판단하는 기준은 응당 이것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냐? 우리 당의 이로움과 해로움과 정권교체의 이로움과 해로움과 정권교체의 선수인 윤석열의 결정에 이로움과 해로움과 당연한 판단의 기준을 왜 망각하고 윤 후보가 뒤통수 쳤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 탈당할 것이라는 개소리를 짓고 있어. 저런 놈들이 우리 국힘 당원인가? 저런 놈들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사람들인가? 저런 놈들이 정권 창출을 염원하는 새끼들인가? 아니다. 저 새끼들은 그냥 개준석이 팬클럽이야. 우리 국힘당을 사랑하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 국힘당이 정권을 창출하길 바라는 놈들이 무슨 사사건건 우리 선거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준석을 응원할 수 있냔 말이야. 안 그래요? 마음님이 사퇴가 어딨냐. 같이 사퇴하라. 너무 시끄럽다 준석아. 쪽팔리게. 너무 시끄럽다 준석아. 다 사퇴해버려라. 하고 고윤수님이 이준석 옹호하는 민주당 좌파들. 그러니까요. 짝퉁 역적 세력들이 있다니까. 진짜 응원하는 애들은 거기 휩쓸려가지고 저는 정치 잘 모르는 애들이 이준석 응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을 아는데 어떻게 이준석을 응원할 수 있어? 안 그래요? 하고 이준석 옹호한 자는 민주당 좌파들. 역선택 애들 있다니까. 역선택으로 당대표가 된 개준석이. 그리고 역선택 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 국힘당을 흔드는 개준석 지지자들. 이 새끼들 역적들이다. 그리고 재민 누님이 윤석열 후보님이 정치 초보라고 깔보는 짓거림. 그럼요. 정치가 초보이지 정무 감각은 대단히 뛰어나다. 리더십도 쩌는 것 같다. 지금 최대한 뒷소리 안 나오게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난 마당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게 김종인 모욕이고 그게 초선 의원들 일어났다. 그리고 지가 뽑아놓은 당 대변인들 이 우리 국힘당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거다. 이건 쿠데타입니다. 윤석열의 쿠데타가 아니라 윤석열의 반란이 아니라 뭐 김효사와 이 개지랄병 떨던데 김효사와는 쿠데타야. 윤석열이 당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친놈들 아니야? 윤석열이 당 지금 최고 대표 선수다. 윤석열이 꼬르 당이야. 윤석열이 곧 당원이고 윤석열이 곧 당이야. 왜냐하면은 정당은 정권 창출, 권력 집권의 목적을 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한 새끼들은 다 당에 배신하는 거야. 당 설립 목적에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이준석을 응원하는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이준석에게 지원 사격을 쏘는 새끼들 역시 모두 우리 정권 교체에 반하는 세력들이다. 역적들이다. 허리케인님 문장 본 듯. 딱 문장이네. 옛날에 민주당 깰 때. 하고 민주님 정권 교체 바라죠. 다만 늙은 이들이 2030 세대들 말을 안 들을 뿐. 이럴 거면 둘 다 깔끔하게 사퇴하시죠. 지금 민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어제도 이런 분들이 좀 계셨지. 제 한번 방송을 잠깐 늘어지더라도 민주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란다. 그죠?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 늙은이들 지금 늙은이들 2030 늙은이 vs 2030 기조
지금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들, 제가 예전부터 방송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국힘당은 2개 폭탄이 있다. 한 개는 탄핵이요, 한 개는 연령 갈등이다. 지금 2030을 응원하시나 봅니다. 저도 2030 응원합니다. 왜 늙은이들과 2030으로 나눠야 됩니까? 늙은 사람들이 2030 사랑하면 안 돼요? 이준석이 2030입니까? 이준석이 2030을 위한 어떤 정책을 냈습니까? 갈라치기 외에 이준석이 2030을 위한 어떤 정책을 냈냔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2030을 챙기기 위해서 직접 청년위원장까지 맡았잖아. 신경 쓰겠다는 의지입니다. 신경 쓰겠다는 의지고 2030을 신경 쓰면 2030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늙은이들이 2030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표현하시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80 먹은 노인네를 데리고 온 것이 2030의 말을 듣는 겁니까? 이준석의 말이 2030입니까? 이준석의 최근의 말은 무엇입니까? 2030 확장을 해야 된다. 2030 확장을 위해서 82살 처먹은 노인네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 노인네에게 정권을 양보해야 된다. 윤석열이. 이게 2030의 의지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저에게 조금 이해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2030이 엄청나게 탈당한다고 쟤네들이 주장하고 분란을 조장했지만 사실상 윤석열 입당하고 2030이 늘어난 건 왜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윤석열의 의지는 2030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30의 의지는 정권교체다. 근데 정권교체에 이준석이 이로운 행위를 하는가 해로운 행위를 하는가? 지금 이준석이 술 처먹고 다음날 당대표 옥새가지고 전화도 안 받으면서 부산으로 꺼져버리는 이런 행위가 우리 정권교체 이로운 행위입니까? 윤석열은 정치 초짜다. 족도 모른다. 능력 없다. 윤석열이 임명한 새끼들 다 문제 있는 새끼다. 하이에나 똥파리 새끼들이야. 윤석열은 문고리 3인방이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야. 이런 발언들을 온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매일매일 기자회견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이론행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님 주장하셨는 데에 대한 어떤 근거, 자신의 생각이든 보이는 자료든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깔롱님, 작은 애국 방송이 일파 만파됩니다. 쓰나미가 되어 이 정권이 엎어질 것입니다. 그럼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자주 말씀 올리는 거지만 저는 대정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여론전을 벌이고 가짜 뉴스들로 우리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며 갈라치기를 하면서 공론 분열을 일으키며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며 자신들이 독재를 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방송들, 유튜버들, 그리고 블로거들, 각종 SNS,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무기 아닐까? 저는 이 포괄적인 정권에 대항하는, 이 정권을 뒤엎을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님, 2030 젊은 층들 이간질의 대명사라고 이준석이의 등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30 청년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니까. 윤소희님. 우리 윤소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종인은 젊은인가 하니까 80 먹은 노인네가 2030을 대변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먹히냔 말이야. 저는 그게 정말 골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머슬캣님이 정확히 말해야지 2030이 아니라 주운빠들이지 하니까 쟤들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2030들이 아니라 주운빠들이다. 봐, 백린탄님 오셔가지고 쉰내 나노 노인네다 이거야. 이준석을 반대하는 애들은 노인네야. 미쳤어? 그러면 윤석열 지지하는 2030들은 뭐야? 젊은 노인네인가? 그리고 80 먹은 노인네가 신내가 날까? 아니면 내가 신내가 날까? 재민 누님이 나 늙은이다. 뭣들 들으란 말이냐. 노인 폄하 말라. 그리고 허리케인님이 우리 아들 둘이 2030인데 그 새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우리 아들 두 녀석 윤석열 지지하지 이준석 알지도 못해요. 하니까. 그리고 저는 2030 보수층입니다. 진짜 이번 일로 보수층이 분열되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정권 다시 민주당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예,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나요. 죄송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이거 민주님 같은 분들이 애국자지.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문제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되 항상 문제는 터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된다. 애국자시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분통 터지고 화난 거죠. 우리 국힘당을 사랑하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고 이 사회가 잘못 굴러가고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다. 분노하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노하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고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 국힘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이준석이 권한을 남용했다. 우리 당 후보의 권한을 침범했다. 당무 74조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경선 이후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그 대선 후보에게 모든 당무의 우선권이 간다. 때문에 윤석열은 다시 아까 얘기할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정당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정당은 왜 만들어졌는가? 권력 집권, 정권 창출, 권력 집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이념이 녹아있는 우리의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조직이 바로 당입니다.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해야 될 때 아닙니까? 경선을 거쳐서 지금 우리 당원들의 선택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자. 우리 당원들의 선택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자입니다. 요걸로 우리를 합의를 본 거고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기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고 딴지 걸고 비판하냔 말이야. 그것도 조용히 비판하면 되잖아요. 뒤에 가서 아우 후보님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런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맞는 거지. 왜 온 방송에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가 나를 패싱했다. 윤석열 후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가 나랑 상의해서 종인 할배에게 사인을 받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가 왜 아무런 당직이 없는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김종인 82살 먹은 노인네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냔 말이야. 우리가 일임한 모든 결정권 권한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이것을 흔든 것이 이준석입니다. 때문에 분란, 분열, 보수층의 분열과 분란은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 윤석열입니까? 이준석입니까? 너무도 선명하게 이준석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없는 분란도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만들고 있다. 도대체 김종인 할배가 뭔데? 우리 당원들이 선택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당직을 맡고 있습니까? 그냥 일개 당원일 뿐이야. 밖에 있는 할아버지야. 밖에 있는 82살 먹은 노인네 때문에 우리가 내려준, 우리가 임명한 신성한 권한을 지닌 윤석열 후보의 권한을 뺏어야 되는 겁니까? 분열과 분란의 조장은 명백하게 명명백백 이준석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싸움은 나빠요. 싸움 나쁘니까 분열을 계속 야기하는 저 새끼를 안고 가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고쳐야지. 왜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문제 일으킨 새끼 있으면 빼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못 일으키게 하려면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자질이 안 되는 애야. 자질이 안 되는 애면 권한을 축소시켜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얘는 안 되는 애니까. 그죠? 하고 머슬캐님이 내가 준빠들 때문에 갑자기 고려장 마려운 틀딱 돼버림요. 아나. 그러게요. 황당하다. 그리고 분열 조장은 역시나 바미당 출신답게 이준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장하고 있다고요. 왜 이준석 같은 정치 잡배에게 휘둘린지 휴. 그러게요. 아 정빛나님 후보님 불쌍해 어떡해요. 우리 후보님은 단단하다. 우직하다. 그냥 두벅두벅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수는 내 할 일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리의 상식에 맞게 징계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저렇게 두벅두벅 우직하게 내 할 일 하는 곳에서부터 명분이 생긴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왜 문재인 정권의 그 탄압에도 그리고 국힘당 들어오고 나서 각종 견제에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할 일을 똑바로 하는 것, 내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할배도 지금 자칫 윤석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어떻게든 발악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뒤집어 씌워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이 찾아가고 인사하고 최대한 상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개문발 찾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는데 총선대 위원장직 비워놨잖아요. 그거를 비워놓은 이유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굉장한 상수입니다. 정보 감각 뛰어나다니까. 아 우리는 계속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 근데 종인 할배가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책임론을 뒤집어 씌우려고 오만 불알 발광을 다 떨었으나 뒤집어 씌워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82살 먹은 노인네한테 우리가 임명한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그 제시했던 근거가 82살 먹은 노인네가 2030을 대변한다. 82살 먹은 노인네가 새 얼굴이다. 새로운 국힘의 동력이다.
이게 전부 다 갸우뚱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계문 발작까지 해버리니까 책임을 뒤집어 쓰는 일이 없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준석이가 밖에서 오만 불알 발령왕을 떨면서 쇼잉을 하다가 뒤집어 쓴 거다. 머슬캐님. 민준 씨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분통 터져하고 화내하시는 것은 국힘당을 사랑하니까. 정권 교체를 그만큼 영원하시니까 속상한 거죠. 다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못 보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억양이 조금 컸지만 제가 경상도라서 억양이 조금 있는 거고 목소리가 조금 커졌는 건 죄송해요. 저도 답답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민준님한테 화내시고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민준님 애국자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준님 말씀 또 올리셨네요. 둘로 나뉜 보수층 다시 하나로 예전처럼 같이 열심히 달릴 수 있을까요? 내년은 우리의 해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란 종자와 하회를 하거나 지금 윤석열은 입당한 이후부터 계속 하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싸우니까 둘 다 나빠는 맞지 않아요. 제가 사장이라고 생각합시다. 당원들은 우리 국힘당의 사장님들이에요. 저기 의원들은 우리가 주는 월급 받고 일하는 알바들이에요. 단계 알바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단계 알바들이다 우리가 뽑아주지 않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중에 알바 매니저를 하나 시켜놨고 또 다음 매니저를 만들었는데 전 매니저 새끼가 새 매니저한테 계속 지랄병을 떠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매니저가 마음대로 이 직계를 구성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전 매니저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 말 듣는 자기가 뽑아놓은 새끼들을 데리고 말을 안 듣고 우리 가게가 장사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장된 입장에서 야 너희들 싸우는 건 나빠 하면서 이것도 얘기하는 게 한두 번이지 그냥 새로운 매니저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전 매니저가 불알 발광을 떨면서 일을 못하게 몇몇 알바들과 함께 때문에 우리 가게 장사가 안 돼. 그러면은 이 전 매니저 개준석이를 계속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라야 된다. 우리가 회초리 들고 너 자꾸 그러면 너 일 못해. 왜 우리 가게 장사 안 되게 방해를 하냐. 지금 그러한 질문들은 한두 번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국힘당 게시판을 보십시오. 그리고 옳은 소리 유튜브 게시판을 보십시오. 유튜브 채널을 보십시오. 그리고 개준석이 SNS를 보십시오. 압도적으로 개준석이를 비판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압도적으로 많은 사장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알아들어 처먹어야지. 그런데 이제는 일까지째 술 처먹고 지 말 듣는 알바 새끼들 데리고 전날 술 빨고 무단 결근하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불러와가지고 또다시 우리 월급을 계속 주면 권한을 줘야 됩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권한을 줘선 안 되는 더욱더 위험한 애들 아니에요? 우리 가게 분위기를 망치는 새끼인데 우리 가게를 분열을 시키는 거는 새로운 매니저냐 전 매니저냐? 새로운 매니저는 우리가 임명한 매니저고 전 매니저는 우리가 갈아치운 매니저입니다. 우리가 갈아치운 매니저가 새로운 매니저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우리 가게 장사를 망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무단 결근 중이야. 당신이 사장이라면 민준님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혼내는데도 말 안 듣고 계속 그래. 지금은 급기야 술 먹고 일까지 째고 있어. 지 말 듣는 새끼들 데리고 내려가서 지 말 듣는 다른 알바 새끼들 데리고 무단 결근 중이다. 가면 전 잘라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 안 한 새끼를 왜 써? 그리고 재민누님이 국힘당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 게 윤석열 후보님. 그럼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준석도 요만큼 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이 됐지만 이준석도 요만큼 냈다. 일단 젊은 애가 되는 건 조유의 사태거든. 최연소 당대표. 일단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 뒤로는 다 해로웠다. 그리고 안철수와 단일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공을 세운 거는 문재양이지. 민주당의 실책으로 우리 국힘당이 대한 세력으로 떠오른 것이지 어떤 우리 국힘 당원들 기존 의원들이 잘해서 우리 국힘당이 먹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윤석열이 합류하면서 국힘당이 불타오른 겁니다. 윤석열 입당하면서 우리 국힘당 지지율이 막 치솟았잖아 실제로. 제가 지지율 방송도 몇 번 했었죠. 윤석열 입당 후 우리 지지율이 막 올라갔다. 그리고 우리 국힘 당원들이 늘었다. 당원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 재민 누님 말씀도 맞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 게 살아있는 것을 확 기름을 부어서 확 키워준 게 우리 윤석열 후보다. 그리고 지금 선택된 우리 국힘당의 대표 선수 대통령 후보다. 우리 정당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 것으로 선택한 것은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딴지 거는 새끼들은 우리 국힘 당원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다. 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윤석열과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이 정당한 우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해치는 거야. 그리고 장사 못되게 우리 가게에 똥 뿌리고 다니는 거고. 자, 마음님이 윤석열 후보님께서 국힘당 오신 날부터 말도 못하게 분탕치고 씹고 입당하기 전부터 지랄병 떨었었어요. 그 새끼는 씹고 좌파에서 공격, 우파에서 공격 살아남으신 것이 천재입니다. 예. 그리고 문화님, 지구를 떠나겠다는 때나 윤 총장님이 당이 들어올 때나 후보가 된 때나 한결같이 분탕이면 윤이 대통령 되고도 탄핵 주장할 놈이라면 제거가 답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지금껏 인내하고 비판을 했으면 충분하다. 판단해야 될 때다. 그리고 재민 누님이 준석이만 주디 닫고 있으면 일사천리 보수 담화댐. 예, 우리 단합을 위해서 쟤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님, 저도 국힘당 관심 없었는데 윤석열 후보님 때문에 가족 다 같이 입당. 그리고 재민 누님, 문한남님 정답입니다. 이 부산에 같이 내려간 새끼들 누군지 볼까요? 누군지 볼까? 연락 두절 이준석 부산행 선택한 이유는 저 옥새투쟁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옥새투쟁이랑 똑같은 이야기다. 개준석이 중심으로 김용태, 야 관상과학이야. 김용태, 김철근, 우리 요 새끼들 기억합시다. 김철근, 김용태, 개준석이 요렇게가 개준석이랑 동행한 개준석의 측근들이다. 옥새파동, 직을 던지지 않고 당대표 옥새를 가지고 부산으로 일을 못 보게끔 부산으로 들고 날른 역적 새끼들. 자, 오른쪽 김철근이 일부러 요 사진 찾았어요. 역시 바미당 출신이다. 아, 그리고 지금 민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모르실 수 있어요. 아시지만 저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우리 국힘당 분탕은 항상 누가 치느냐? 다 따로 보이지만은 한패예요. 누구냐? 개헌 세력, 바미당 계열, 유승민계, 얘들이 분탕의 핵심 세력들이다. 지금 이번에 부산 간 얘도 누구야? 김철근, 얘들도 바미당 출신. 그리고 개준석이도 바미당. 그리고 요 새끼 김용태, 얘가 바른정당 출신이에요. 바른정당 예전에 합당 전에 얘들도 같은 애들이야. 바른정당에서 바미당이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세력들이다. 아까 그 5마리도 대부분 그쪽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 당무를 처리할 수 없게끔 당 대표 직함을 가지고 부산 내려가 버린 거야. 분탕 친 겁니다. 우리 국힘당이 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깽판 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아무리 감정이 안 좋고 아무리 자기 말이 먹히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먹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이 이준석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판단 결정권자는 윤석열이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고는 윤석열이 판단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분탕을 지겨? 패싱 하면서 오만대 다니면서 2030의 말을 무시한다. 내가 2030이요. 윤석열은 꼰대 새끼야. 이게 분열을 야기하는 거지. 일부러 분탕을 지기는 겁니다. 요러한 가운데 우리 이 새끼들 기억해 둡시다. 이름 다시 얘기 드릴게요. 오른쪽 김철근 바미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용태 미래당 출신이에요. 전부 다 유승민계다. 유승민계 두 새끼들 데리고서 우리 당 대표 직함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당무를 볼 수 없게끔 직함을 가지고 지금 부산으로 토낀 거야. 일부러 연맥이려고. 얘네들이 무슨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하나의 야권 미랄 중에 한 명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준석은 우리 정권 교체에 반대되는 세력이다. 이준석과 바미 계열 그리고 진중권이 권경혜, 얘네들은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새끼다.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새끼고, 우리 국힘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우리 야권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제1당으로 우뚝 서는 것을 방해하는 새끼들이다. 저 새끼들 우리 이번에 이준석의 공입니다. 이런 불알 발광을 떨어준 덕분에 누구가 새작질을 하고 누구가 우리 국힘당을 망치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된 사건이다. 제키님 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두 인간들 필요 없어요. 예, 저 두 인간은 물론 유상범, 엄태용, 김용판, 강대식이, 김철근이, 강용태, 이렇게가 전부 다 우리 국힘당 내부에 숨어있는 야권 분열자들이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역적들이다. 여기에 두 새끼를 더 보태자면은 요것도 봐야지. 씨발,
아 죄송해요. 여기 자꾸 나와. 이 개새끼들. 개준석이가 뽑아놓은 대변인 신인규 그리고 임승호 요 두 대변인들 요 씹새끼들이 우리 국힘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새끼들이다. 우리 국힘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새끼들이다. 이 새끼들이 국힘당을 대변하라고 국힘당 대변인을 앉혀놨더니 씨발 새끼들이 이준석을 대변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이준석은 우리 당권을 권력을 사유한 거야. 당권을 사유한 거야.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낸 당비를 지 꼴린 대로 이용한 거고 우리가 위임한 권한을 지 꼴린 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국힘당을 대변을 해야지 왜 이준석을 대변하고 있어. 그러면 저 새끼도 해당 행위이자 잘못된 본분을 벗어난 족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새끼를 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2030의 편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쟤들은 2030 편이 아니에요. 이준석의 편이지. 이준석의 편이고 자신의 편이다. 이준석은 2030의 편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이고 유승민의 편이고 개헌파의 편이면 민주당의 편이다. 머슬캔님 임승호도 바미당 출신. 아 맞아 바미당 출신. 얘네들도 버려야 된다. 제키님 카고 문화님 이재명은 한없이 가볍다. 윤석열 한없이 묵직하다. 당신의 가족과 미래를 누구 손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가. 아우 옳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지극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가운데도 우리 국민들을 개병신으로 하나봐. 이 새끼들 지금 씨부리는 거 봐봐요. 야권 중진들 죄송합니다. 저 혐오스러운 얼굴들이 여기 떠있네.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가운데도 뭐라 그래? 야권 중진들 이준석 잠적에 윤석열 선대위 비판. 대권 승리를 위해 당대표가 필요하다. 대권 승리를 위해 이준석이 필요하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준석이 대권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가 맞는 얘기입니까? 개소리하고 있어. 국민들을 병신으로 보는 장난질이다. 난 이 새끼 또 튀어나올 줄 알았지. 하태경 어디다? 유승민계 누구야? 하태경. 드러난 애들이 그래요. 가장 많이 언론에 비친 애들이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김웅이야. 김웅. 그리고 얘가 지금 윤석열 선대위에 끼었지. 얘는 불악지로 들어온 거야. 하태경 대선 필승 공식은 청년과 중도 확장. 그러니까 청년과 중도 확장이 왜 이준석이냔 말이야. 이준석은 80 먹은 노인네를 데리고 오재. 그러면 청년과 중도 확장은 80 먹은 노인네라는 얘기잖아. 미친 새끼들 아니야? 아우 공정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공장님. 개준석이 책임감이 제로네요. 이런 사람 퇴출시켜야 됩니다. 개준석이 언론에다 말하기를 윤 후보가 정치를 안 해봐서 잘 모른다고 말하던데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쭉쭉 보여드렸죠. 그리고 윤석열이 뽑은 이수정 교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보고 그만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너 나가서 딴 일해. 너 보니까 전에 세종시도 나가서 떨어졌더만 세종시 가. 이런 얘기를 며칠째 하고 있잖아. 씨발 새끼가. 김병준 상임위원 내려가라. 김병준 상임위원 전 적이 없다. 그래서 저 새끼 능력이 불투명해. 그 지랄병 떠는 거는 뭐야? 윤석열 흠집내기입니다. 윤석열의 인사가 병신 같다. 윤석열은 족도 모르는 새끼다. 똑같은 얘기잖아. 안 그래요? 마음님이 정권 교체 반대하는 자들이랍니다. 아우 머슬캣님 주무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다음번엔 방송 요즘 일정이 계속 많아지네. 지금 연말 되면 더 할 건데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갈게요. 자 김태호 이기는 선거도 끝까지 겸손해라. 제가 김태호는 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지금 선을 삐딱하게 타네. 그리고 김태흠 자신의 사욕 자존심을 버려야. 이건 하나만한 얘기예요. 김태흠은 그냥 양비론 얘기한 거야. 양비론 얘기한 건데 난 개준석이 들으라고 한 소리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뭐라고 시부린지. 개새끼 하태경이 전투력은 좋아요. 근데 뭐라 그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윤석열 후보 우리 당의 대선 필승 공식은 청년과 중도 확장. 잘하고 있잖아. 내가 직접 청년을 챙기겠다. 그래서 청년위원장을 자기가 직접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 김한길이, 그리고 김병준 의원, 많은 진보 쪽 인사들, 반문 합리적인 진보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 역할을 이준석이 해야 되냐고. 왜 그 역할을 이준석이 해야 되지? 당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준석이가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냔 말이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승 공식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청년의 압도적인 지지 없이 우리 당의 대선에서 승리하기 매우 어렵다. 그 점에서 이 대표 패싱 논란 매우 우려스럽다. 뭔 개소리야. 이 대표를 졸라게 기용을 하면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 개소리야. 뒤집어서 얘기해볼까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2030에 합류가 많아졌냐? 윤석열이
경선에서 승리하고서 2030에 합류가 많아졌냐? 윤석열이 당대표가 됐을 때다. 그렇다면 이 두 인자가 부딪힌다. 그런데 한 인자가 열심히 하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또 다른 인자가 방해를 한다? 그러면 얘를 제껴야지. 왜냐하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너희들 논리에 따르자면 윤석열인 거잖아. 왜냐하면 당원 가입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를 잘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 의원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두고 이준석 개라고 자처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의 혁신과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왜 상징한대? 온 방송에서 계속 떠든 게 그거야. 2030이 이준석이 2030을 대변한다. 이준석은 청년이야. 이거 세내고 말장난입니다. 이준석이 도대체 뭘로 2030을 상징하냐? 상징한다고 계속 떠드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준석이 2030을 대변하고 이준석이 청년을 대변하는 줄 착각한다니까. 이준석이 청년을 대변하는 어떠한 법안 하나 내는 거 봤어요? 오로지 패미 반패미 청년 갈라치기 하는 거야.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거기서 정치적인 이익으로 크내지. 이준석이 청년을 위한, 말만 청년하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도대체 뭐가 냈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의 혁신과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준석은 정치 혁신과 청년 정치를 상징한다. 이 대표가 왜 정치 혁신을 상징해? 이준석이가 왜 청년 정치를 상징해? 정안되면 윤석열을 청년 정치 상징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대표 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대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새끼야. 지금 홍뚜뚜라는 병신이 왔는데 갔구나. 이 새끼 욕 처먹기 싫어하고 꺼졌네. 자, 그리고 민주님이 길게 뭐 써주셨는데요. 내년 정권을 우리 보수가 다시 잡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의 2030 젊은 층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보수 지표에 나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 역시 이런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편입니다. 한쪽만 바라보며 극선적인 보수와 일반적인 보수 의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은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민주님 믿으셔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이준석이지 지금 윤석열이 뭐라고 합니까? 그 대표 선수가 지금 윤석열이잖아요.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진보 쪽에 옳은 인사도 있다. 보수 쪽에도 옳은 인사가 있다. 그리고 통합을 해야 된다. 국민들끼리 비건설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나는 그런 정치를 구태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그러고요. 나 윤석열이 통합하겠다. 통합의 지금 발걸음이 뭐야? 김병준 상임위원장, 김한길 영입, 그리고 이수정 교수 영입, 지금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반대를 하고 오만 방송에 나가서 이거 잘못됐다고 관광 찍고 있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물고 빠는 저런 새끼들, 홍뚜뚜 같은 새끼들 때문에 민주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엔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이끌어가는 국가 운영체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뤄내는 것입니다. 누가 윤석열이 하는 것이, 이준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하고 우리 어른들이 하고 우리 애국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님 자주 안 오신 것 같아서 제가 평소 자주 하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애국자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혁명 전선에 있다. 문재양 치하에 있는 신음하는 조국의 민족 해방 전선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해방 동지이자 애국자들이다. 문재양 치하로부터 우리의 조국을 되찾는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애국 활동은 무엇이냐? 집회에 매일 나가고 돈을 막 여기저기 기부하고 막 엄청난 외부 활동을 하는 것도 맞지만, 물론 그분들도 존경받아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방송에 의견 표출하고 댓글 남겨주고 SNS로 공유하고 이런 것 또한 큰 애국 활동이다. 여론전에 참여한 거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애국은, 가장 확실한 애국은 무엇이냐? 내 주변에 있는 머가리 깨진 새끼들 머리를 봉합해 주는 것이다. 혁명이라는 게 무슨 무력을 앞세워갖고 시스템을 뒤엎는 것이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통하는 상식, 보편적인 상식의 틀을 바꾸는 것, 같은 보편적인 상식을, 새로운 상식을 통용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 전선에 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모두 열심히 뛰어야 할 때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전쟁 중인데 내부에서 총질하는
이준석 같은 배신자들, 외부의 적과 손을 잡고 좌파 패널들과 방송에 나와서 낄낄거리며 우리의 전투력을 깎아먹는 이준석이 역적이다, 배신자다, 불악지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간첩 새끼, 간자 새끼 제거해야 된다. 문화님, 피는 못 속인다. 준석이 아버지 이수월이 알 수 없는 중국줄, 부자가 국힘 로고처럼 푸른 피를 가장 붉은 피가 흐른 것은 아닐까. 푸른 피를 가장한 붉은 피가 흐른 것은 아닐까. 그러게요. 이 새끼 내는 짓거리, 하는 짓거리 보면은 민주당을 향해서 한 짓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내부 총질이 주 내용이다. 일단 조금 지체됐는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하태경이 김태호 의원이 차 떼고 포 떼고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다. 말은 맞아요. 이기는 선거도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이번 대선은 결코 녹록한 선거가 아니다. 당대표까지 설 자리를 잃으며 대선을 어떻게 치르라는 건가. 그러면서 김태호 의원 저 좋아합니다. 강단 있어요. 괜찮아. 근데 여기는 좀 애매하네. 모르고 이러나? 왜 이럴까? 그런데 끝까지 정리는 하잖아. 누구든 말을 삼가고 자중하라. 개소리 하지 마.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면 안 된다. 윤석열한테 지랄하지 마. 윤석열이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기 위해 뛰어야 될 때야. 자, 하고 김태흠 의원은 정년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잊었는가? 대선 후보 당대표 선대위 핵심 인사들 왜 이러는가? 정권 교체다. 당대표 지금 양비론을 했지만 싸잡아서 비판을 한 거지. 국민의힘은 당신들만의 당이 아니다. 정권 교체는 여러분만의 소망이 아니다. 당원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 여러분들의 지금 언행은 사용만 가득하고 전략과 시대정신, 부패인 무능의 극치로 정권 교체라는 대의도 보이지 않는다. 이 씹새끼는 그냥 숟가락 얹으려고. 김태흠 어딨어? 사진 있을 건데 못 찾았네. 사진 없어요. 근데 요 새끼 이런 놈들이 나쁜 놈이야. 여기에 대한 대안책과 해결책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양쪽 양비론을 펼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새끼. 얍삽하네. 역시 삼선 중진이네. 저런 새끼는 우리 버려야 됩니다. 자, 얘들이 지금 우리의 염원, 우리의 분위기를 지금 파악 못하고 지금 이걸 던졌는데 이준석뿐만이 아니라 지도직들, 그러니까 국힘 지도직 전부 다 사퇴해야 된다. 전부 다 사퇴해야 된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하태경, 김태흠 지금 당내 이런 지랄이 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문제 일으키는 놈 잘라내는 거다. 그리고 희망 누님이 준석이 지금까지 반감 갖고 있다가 어제 술 오바에 속마음 술김에 끄적이다가 술 본심 그 핑계로 자연스레 주랭랑 부산 간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준석이 2030이다. 이준석이 2030이다. 2030은 이준석을 지지해. 이준석을 버리면 2030을 버리는 거야. 이준석은 새정치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장난입니다. 걔네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어제 요거를 한번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한 개 나왔다. 어제 소개시켜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면서 방송을 끝낼까 합니다. 자, 새정치는 무엇이냐? 새정치는 윤석열이야. 기존의 정치계에 몸담지 않았던 새 얼굴, 정권 교체의 열망, 문장 정권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직을 날린 윤석열 후보가 새정치다. 이준석이 10년 묵은 이준석이 새정치일까? 윤석열이 새정치일까? 윤석열 자체가 새정치다. 그리고 그 새정치 하시는 인물이 청년위원장을 스스로 맡고서 청와대 등 현 선대위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 이보다 우리 청년을 더욱더 대표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청년의 소리를 직접 모든 부처에서 듣겠다. 이것보다 청년을 대변하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이준석이 지금까지 청년 2030 얘기했지만 이준석이 청년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혹은 청년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었던가? 우리 둘러봐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실무적인 시스템화를 아예 만들어버리겠다잖아. 너희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정권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 이것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디 있어? 이것보다 선명한
청년 정책이 어딨냔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2030을 끌어안는 정책이지 이준석이 씨발 달려갖고 데리고 오는 것이 청년을 끌어안는 정책이냔 말이야. 말장난이다 말장난. 이준석이 어떻게 2030을 대변하냔 말이야. 이준석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2030을 데리고 오냔 말이야. 이거는 말장난이다. 논리적 모순이에요. 2단 논리지. 짐은 곧 신인이라. 고로 너희들은 나를 숭배해야 된다. 나의 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2단 논리입니다. 최소한 3단 논리 이상은 생각해야지. 그렇다면 쟤는 왜 신의 아들이지? 요걸 왜 의심을 안 해? 안 그래요? 이준석은 2030이다. 이 명제 자체가 구란데 명제 자체를 믿지 아니하고 오만 데서 떠드니까 그냥 이준석은 2030이다. 이준석을 끌어하는 것이 2030을 끌어하는 것이다. 라는 병신 같은 개소리를 믿는다니까. 공정원님이 이재명 문제를 14명 이야기했더니 가짜뉴스라고 일축해버리는 거. 이재명의 말솜씨가 대단한 거죠. 이재명의 말솜씨도 대단하지만 그 새끼들의 머가리도 깨진 것이다. 얘들은 정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전혀 우리와 다른 판타지에 근거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슬캣님이 유승민의 바미당 계열은 실제로는 2030에 전혀 관심 없다고요. 2030들이 그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미당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권력투쟁에 바미당이 맨날 합쳤다가 깨졌다가 녹취록도 터뜨렸다가 마지막 당비 바미당 옛날에 깰 때 이 새끼가 뭐라 그랬어 손학규한테. 당비 내놓으라고 씨발 그 녹취록 공개됐잖아. 그 당비가 어디로 사라졌어? 저는 지금 남아있는 쟤네들이 챙겼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희망 크로바 님이 이건 분명합니다. 모 방송에 이준석 당비 얘기를 강하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자리매김에 분리 반감이 불씨. 그러니까 저 새끼가 당비를 관리하고 지금 상임위원직 그리고 홍보 미디어 본부장 요거 갖고 처음에 안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요걸 받아버린 게 선거는 돈이거든. 홍보는 곧 돈입니다. 저 새끼가 자꾸 이상한 거잖아. 무슨 미디어를 만들겠다, 무슨 드라마를 만들겠다, 선거 드라마를 만들겠다, 정치 드라마를 만들겠다 개지랄 뜨는데 그거 당비 빼먹으려고 지랄하는 거라니까. 크라켄을 개발했다 족가고 있네 미친 새끼. 네이버에서 알아서 가짜 댓글들은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짜 댓글들을 찾아서 신고하는 프로그램 그 개발비 얼마 들 것 같아? 왜 개발을 하는데 지가 개발을 하면 빼먹기가 좋잖아. 개발 비용으로. 이 업체가 얼마를 추구를 했다. 우리나라에는 미풍양속이 있댔잖아요. 뭐냐? 수수료. 특정 업체에게 이일감을 주면은 보찌가 돌아온다. 개준석이는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일단 요걸 다시 갑시다. 2030 이준석이 일정 취소에 무관심. 이준석이 2030이라며. 근데 2030은 일정 취소에 관심이 없대. 2030은 일정 취소에 관심이 없다. 물론 관심 가지는 2030인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2030의 다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이준석의 행보에 20대 30대는 많은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 댓글 달린 거 봐. 댓글이 4187개야 4485개네 4485개 댓글 중에 20대 30대가 4% 9% 13%밖에 안 된다는 거야. 20%도 안 돼. 5분의 1도 안 돼. 야 정말 개준석이가 2030을 대표하면은 반 이상은 2030이 댓글이 달렸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애들 다들 얼마나 빨라. 간데 13% 10분의 1 가까스는 넘는 수치다. 근데 희한하게도 50대 60대가 졸라게 많더라. 그리고 20대와 30대 참여율은 고작 4%와 9%밖에 되지 않는다. 이준석 행보에 2030이 별 관심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 저 근거가 있잖아. 우리는 무슨 거짓말 이러고 학고 유튜버 개소리 떨고 있어. 내가 학고면 진짜 얘기하면 안 돼? 내가 학고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미친년아? 아이 씨발 갑자기 열받네 또 생각하니까. 여튼 계속 갈게요. 자, 요거 어제도 달았는데 이거 자주 달아야겠어. 저런 분들이 자주 오니까 이준석 제목 때는 요거 좀 달아야겠어. 2030이 인터넷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활동이었다. 대신에 40대와 50대와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다. 40대와 50대를 합치면 70%야. 그런데 4050이 가장 많은 세력이 어디야? 대깨문. 대깨문이 전부 다 4050이다. 아우 씨발 40대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저도 40대지만 미친놈들 같다. 제 친구들 주변에 대깨문들 졸라 많아요. 대화가 안 돼요. 얼굴 안 본 새끼도 있어. 여튼 조선일보 말고 다른 언론사의 기자에도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 댓글 참여는 극소수였다. 조작된 거야 이거. 2030 이 꼴이 이준석이라는 명제부터가 깨진 거야.
2030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준석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논리가 모순이라는 거야. 문제는 이준석 관련 댓글에는 이준석 없으면 2030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 것. 여기 와서 지금 분탕 찍었던 개준석이 지금껏 제 방송 와서 개준석이 욕하는 방송 와서 분탕 찍었던 개준석이 백개준들 논리왕 정확하게 일치하잖아. 이준석이 없으면 2030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님 역시 비슷한 논리를 이 논리를 기반하에 말씀이 나오셨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명제다. 이준석 이꼴이 2030이라는 명제부터가 틀린 거다. 잘못된 명제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모든 논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깨문이랑 이 이야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보수층을 지지하는 2030은 그나마 합리성을 띠고 있고 의식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러하고 몇 번씩 이준석 가다가 저 방송 오셔서 듣고 보니까 맞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기쁘다. 우리 국힘당 2030은 저쪽 머리 깨진 2030과는 다르구나. 대화를 하니까 통하잖아. 자, 특히 첫 번째 댓글에는 여지없이 이준석을 홀드하면 2030이 국민의힘을 이탈한다. 자신이 20대라고 소개하면서 이준석을 홀드하지 말란 식의 주장이 자주 보였다. 이준석 효과로 2030이 국힘을 지지한다. 백개준들이 하는 주문 같은 이야기잖아. 전설 같은 이야기들. 만약 이준석이 국민의힘 2030 지지자들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면 실제로 2030이 댓글을 많이 달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이준석 관련 기사에는 하나같이 40, 50대 댓글이 70% 이상이다. 공작이라는 거지. 자, 국힘 2030 중심 구심점이 이준석이다. 이준석 홀드하면 국심이 왜 찍냐? 틀딱투성이 구태망령 연합을 허경영 찍고 말지. 봐, 여기서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거야. 이준석 팽하면 국힘 찍을 이유 1도 안 남음. 수고 이재성 당선고 틀당 노인네 수구꼴통 등으로 비하하면서 우리 국힘당 내부의 연령 갈등을 야기하는 거지. 단순 국힘 20대 지지자가 아니라 단순 개준석이 지지하는 4050 댓글 부대라는 확률이 있다. 저도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바이럴 마케팅 회사 A씨 개준석이 관련 기사 댓글 분석해보면 국힘 분열을 원하는 댓글 부대가 상당수 섞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타난다. 지금 민주님이 분열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분열을 원하는 댓글 부대, 국민의힘의 분열을 원하는 댓글 부대가 댓글문이 가장 많이 분포한 4050 세대가 70%더라. 걔네들이 2030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힘당 틀딱들, 노인네들, 노친네들, 수구꼴통 요지라면서 국힘당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누구? 간첩 새끼들, 불악지들, 가짜 역선택의 주자들, 얘네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분열을 원한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 분열을 즐기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보고 제가 간첩, 빨갱이, 민주당 세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댓글 작성자 대부분 4050 네이버 댓글 분석 자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20대라고 소개하는 댓글이 너무 많다는 거. 자신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20대라고 밝힌 사람이 과거 댓글을 보면 전혀 20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크크 등의 단축 문자를 지나치게 남발하면서 애써 20대인 척 한다는 점.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당내 경선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턴키로 투표 과정 전체를 위탁하고 경선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선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제가 스샷 뜨고 링크 달아 놓을게요. 이거 많이 돌려보십시오. 저는 이거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30 이꼬르 이준석이라는 논리는 명제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준석을 우리는 이제 탄핵해야 될 때입니다. 자, 문화님, 저는 이준석 당대표 자기 역량 다진 후 차차기 대통령 야망을 갖고 처음부터 당대표가 됐다고 봅니다. 갭꿈이겠지만 처음부터 당대표가 됐는데 민주당과 우리 국힘당 내부의 개헌파들이 같이 작업을 친 것이 아닌가. 개헌파의 얼굴마담 개준석이, 그리고 희망클로바 누님이 한때 준석이 팬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준석이 공격했다가 난리난 유튜브 방송 하나 있었는데 최근은 이준석 욕하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준석 욕하는 게 아니라 2030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030도 정말 똑똑하다니까. 요즘 애들 보면 정말 똑똑해요. 걔네들을 속여 먹으려고 씨발 말장난 까고 있어, 병신처럼. 망고님 죄송해요. 제가 댓글을 못 읽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망고님 댓글이 안 오고 오른쪽엔 보이네. 신기하다. 망고님 요즘 준석이 놈 때문에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네요. 윤 후보님 상식은 얼마나 크겠어요. 정권 교체 걸림돌 준석이 놈 쳐죽일 놈이다. 예, 쳐죽일 놈이에요.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당원을 배신하고 우리 국힘당을 말아먹는 역적 새끼다. 반드시 저 새끼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패싱 노래 부르다가 제대로 패싱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공정한 님이 분탕질만 치는 이준석을 언론에서 다루는 것만 봐도 이제 화가 치밀어요. 예, 언론은 즐기고 있는 겁니다. 개준석이 이용해서 윤석열 깎아내리기, 거기에 신나서 돌아다니는 개준석이. 그래서 쟤는 당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을 맡으니까 나가서 오만 개소리를 계속 떠드는 거잖아. 그리고 머슬캣님 아이고 2030 가장한 똥86 민주당원. 예, 2030 똥86 민주당원. 그리고 재민누님, 문화님 저와 같은 생각이었네요. 준석이 당대표 되던 날 기뻐서 날뛰던 내 모습. 아, 지금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우리 보통 이준석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고 최상미님, 댓글이 왜 자꾸 걸러지지? 야, 이거 댓글 띄우길 잘했네. 그냥 일반 댓글 있으면 제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분들도 댓글 많이 쓰시는데 제가 못 보고 AI가 막 날리는 경우 많으니까 제가 댓글 안 읽어드린다든지 소통 안 한다고 섭섭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올라온 거야. 올라오면 전 어지간하면 다 읽어드릴래요. 최상미님 반갑습니다. 쳐죽일 놈이에요. 준석놈. 그러니까 저 개새끼는 쳐주게 된다. 배신자 새끼. 그리고 민준리님 무야홍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다음 얘기 뭔가 쓰고 계시는 것 같아. 민준님 뭐 말씀 주실 때까지 잠깐 기다려보죠. 우리 다른 얘기하면서. 자, 아우 시간이 엄청나게 됐네요. 제가 오늘 좀 요거 좀 빨리 하고 싶어서 내일 아침에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밤에 켰는데 누구보다 빠른 소식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리고 민준님 뭐 글이 안 올라오시네. 한 30초 기다려보고 없으면 인사를 쭉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즐겁게 깊은 소식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꿈들 꾸시고 행복한 잠자리 되시길 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뿅.